의원직 사퇴 선언 이후에 부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 관심이었는데요. 예. 권익위의 판단이 나오고 예. 윤희숙 의원이 다음 날 사퇴로 응수를 했어요. 예.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니까 예. 이틀 뒤에 오늘 기자회견으로 반격을 한 겁니다. 예. 자,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숙 의원이 저는 연달아서 승부수를 2번 던졌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것도 그렇고 예. 이번에 다시 전면적인 이제 반격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공격적이고 감정적이고 되게 구체적인 대응을 오늘 한 겁니다. 세계. 예.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의 계좌까지 보이고 그리고 자택 압수까지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감성적으로 아버지의 편지까지 공개하면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승부수를 다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 이 승부수 잘못 던지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은 고사하고 예. 본인의 인간적인 생명이 끝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당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벼랑 끝에서 승부수를 2개를 던져버렸다고 봅니다. 네. 윤희숙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 못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한 명 한 명 다 거론을 했고요. 예.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역공에 나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권에 대해서도 김어준 방송입니다. 조목조목 이재명 지사까지 거론하면서 전반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상당히 이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 강도로 이제 뽑아서 전선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거죠. 이거는 제가 보고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정치 공학적으로 상당히 감각이 있다. 정무 감각이 네. 대응하는 거로만 보면 예. 막연히 수세적으로 가면은 한없이 밀리고 당도 본인도 결국은 KO 당하기 때문에 네. 이럴 바에는 전면적으로 오히려 역공으로 나가는 게 낫다라는 그런 전략이 대반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서 예. 신선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예.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막 사퇴 던질 때 사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예. 와, 저렇게 흔쾌하게 쿨하게 원직 사퇴수를 던질 수도 있구나라고 정말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솔직히. 예. 예. 근데 하루 이틀 사이에 새로운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참 고개를 또 가우뚱했습니다. 네. 가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80이 넘는 서울에 사는 아버지가 멀리 세종시에 있는 3,000평이 넘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 일반적으로 당시를 사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의혹일 덩어리를 가졌는데 오늘 또 보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반격을 하니까 이건 또 뭐지? 라고 제 역시 혼란을 갖게 되는 거죠. 아마 예.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숙 이슈가 한동안은 예. 정치권의 큰 이슈로 자리 잡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희숙 의원이 잘했느냐 뭐냐 어느 게 진실이냐 이 진실의 전쟁이 딱 단기간에 파헤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강력히 예. 비판한 예. 그런 공격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동산 공격수가 저격을 당해버린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당혹스럽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당분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이 전체를. 처음에는 사퇴를 만류했고 예. 이준석 대표가 예. 그리고 엄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어제 보니까 특공 아파트 부정 예. 관련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리를 두고 이제 밝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원래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건이 터지면 예. 같이 윤희숙 의원을 불러서 자초정을 듣고 같이 공동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은 공동 대응 모드로 갔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울고 싶은데 세게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민심 때문에 예. 밀리고 여론은 계속 밀렸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부동산의 공격수에도 이런 의혹이 탁 터졌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하고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주 십자포화를 퍼부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윤희숙 의원을 향해서 예. 예, 민주당 10여 명 의원들이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총공세에 나선 이유, 예, 진짜 이유는 대선에 미칠 파장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대로 대선을 가면은 부동산 민심 때문에 계속 대선에서 민심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차지에 딱 하나 걸린 거죠. 좋은 반격의 빌미감은 잡았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해서 이제 맹렬하게 반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 자, 상황이죠. 이 사직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전에요. 근데 네. 사직안 통과하려면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됩니다. 사직안이.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국회를 통과해야 될 텐데 예.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요 이미 이제 사직을 하느냐 안 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앞장서서 지금 국회 본회의 사직 처리를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 게임이 아니라 진실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공방은 있습니다만 팩트, 진실을 확인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노리는 거죠. 당장 팩트를 찾아서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할 수 없고 네. 시간이 가면 자꾸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고 대선에 불리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 혹은 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키지 않은 강력한 반격을 가한 게 바로 윤희숙 의원의 지금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른 정치적 이슈가 밑으로 가라앉고 예. 윤희숙 이슈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부동산 이슈에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불똥이 국민의힘으로 지금 튄 상황 아니었을까요? 예. 이게 이번 대선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는 게 이제 부동산 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네. 이후로 여야 대선 후보 20여 명이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의 부동산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여기서 뭔가 나온 사람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윤희숙 부동산 변수가 대선 후보 여야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변수로 불똥이 파편이 아주 세게 띈 거죠. 당장 오늘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모두 후보들 부동산 검증하자. 부동산 한번 다 검증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제안 나올 수 있다. 예, 그걸 누가 거절을 하겠습니까? 누가 예. 거부하겠습니까? 자, 대선 주자들도 권익위 부동산 관련 조사를 받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아마도 그런 권익위가 방향으로, 조사를 하면 보통 한 2, 3개월 걸리더라고요. 예,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선 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우리 모든 걸 검증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연말에 대선 임박해서 그 결과가 오늘처럼 윤희숙 의원 것처럼 터지면요 대선에 큰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주자별로 대선 결정적인- 지지율도 요동칠 것으로 보세요? 예,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가할 있다. 수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예. 민심입니다. 부동산은 삶의 문제고 예. 지금 요 몇 년 동안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단순히 땅 문제, 집 주택 문제, 투기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 정서를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권익위가 연말에 구체적인 부동산의 팩트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다면 윤희숙 부동산 의혹 사퇴 이슈를 놓고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예. 본격적인 대결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25번에 실패했다고 계속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번 차제에 만회를 해야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덕분에 민심 덕분에 지금까지 지지도 유지하고 왔는데 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마치 물러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정말 세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예.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데 오늘 윤희숙 의원이 던진 이슈가 많아요. 네. 지금 뭐 압수수색도 다 받겠다고 하고 예. 그리고 자기 통장 내역도 다 공개를 했고 예. 토지 계약서 공개했고 예. 그리고 여당 의원들 명단 이름까지 다 지금 본인 이야기하면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대응을 하는 거 보면 저 정도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자신만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단기간에 조사를 했는데 아무 혐의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이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희숙 의원의 사퇴 문제는
멀리 물 건너 간 거고 네. 진실의 게임이나 진실 진실의 공방, 공방도 게임, 넘어 진실 전쟁까지도 강대강 아주 대치까지. 세게 확인되면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언론중재법이 최근 큰 이슈였잖아요. 예. 언론중재법 개정안. 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예. 일부 의원들은 속도를 좀 조절하자 이런 의견이 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바로 붙인다는 거거든요. 저는 자꾸 그 안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중재법 하면 청와대의 안테나. 무슨 말씀이냐면 임기 말에 네. 정부 여당의 청와대의 어떤 교감 없이 혹은 청와대가 반대하는데 네. 특정 법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는 무언의 어떤 예. 안테나 교감이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와대는 입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보니까 예. 침묵 정치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항상 임기 말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언론사에 세무조사를 하고 네. 그럼 노무현 정부 때도 임기 말에 어떤 그 기자실 못칠 뭐 생생 기억나죠. 예. 이번에도 이제 언론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가하는 듯한 그런 법안이 처리되는데 왜냐하면요 임기 말 그러니까 권력 이동기가 되면은 네.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 핵심으로 향한 온갖 비리가 쏟아집니다. 예. 그리고 언론들이 특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비 언론들이 그 와중에 가짜뉴스도 많이 쏟아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근데 임기 말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는 이런 언론중재법 같은 법이 있으면 차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기 말 레임덕 차단 작전의 일환일 네.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최준 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개인적인 이해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다만 예. 이제 언론이 그동안에 많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10여 년 동안 언론 생활을 해봤지만은 기자 생활을 했지만은 자체적으로 많이 문제고 교체하고 쇄신하고 개혁해야 될 부분 많은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언론이 문제가 많다, 네. 쇄신해야 된다 이거 다 주장하고 그 동의합니다. 언론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필요해야 되면 의견이 전적으로 많죠.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런 중체에 대한 법 그리고 국제사회까지도 다 지켜보고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여권 내부에조차도 신중론이 있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야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렇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통과를 뭐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네.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필리버스터는 다 마지막 몸짓입니다. 공허한 메아리죠. 무제한 토론 하루나 이틀 정도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이제 유일한 수단이 필리버스터인데 결국은 민주당이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예, 항상 필리버스터 끝나면 바로 이제 강행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멍석을 가서 호소할 수 있는 마당 마련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통과되는 건데 과연 강행을 할지 지금으로 보면 할 분위기입니다만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필요하다라는 예. 입장을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 찬성 입장 밝혔고요. 박용진 의원 좀 신중론입니다. 예. 자, 대선 주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애매모호한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찬성하기는 하는데 당의 법안엔 찬성하지만 마지막에 토를 달면서 뭐 독소 조항이 있다. 이건 여야 합의에 처리해야 된다. 또 이 책임론이 제기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교각사로 갈 수 있는 게 소뿔 잡으려다가 소 죽일 수 있다. 네. 초가삼간 예. 벼룩 몇 마리 잡으려다 소는 태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지금 대선주들 외에도 이제 중진 의원들 많이 좀 신중론 예. 혹은 또 심지어는 지금 비판론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대선 국면에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지금은 득이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 대선 국면에 저는 더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오늘-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충청에서 TV 토론회 갔잖아요. 네, 순회 경선이 다음 달 4일입니다. 예, 오늘 TV 토론 순회 경선 첫 경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충청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과거 대구나 호남이나 어느 지역보다도 이번 대선에서는 충청도의 민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도 민심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예, 결집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구나 호남이나 이런 지역은 여러 갈래로 이제 4분 5일 됐기 때문에. 근데 충청도는 아직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예. 중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충청도 민심을 선점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민주당 첫 경선이 충청도 대전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TV 토론이 첫 경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TV 토론 대충청도 토론하고 2, 3일 후에 여론조사 표지 보면 네. 아, 이 판세가 좀 상당히 굳어지겠구나 아니면 흔들리겠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순회 경선 그리고 그 순회 경선 이후의 여론조사, 네. 특히 충청권의 민심 변화 네.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 전체 여론조사 말고 특별히 충청도 여론조사 결과를 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경기 도정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황교익 씨 논란에 이어서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을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물론 본인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당사자는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민사 논란은 지금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가랑비에 사실은 이제 뭐 옷이 젖는다고 인사 문제가 반복되면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만 최근 들어서 두세 달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네, 아무리 무슨 여배우 스컨들이라든지 뭐 욕설 파문이라든지 네거티브가 세게 몰아쳐도 예, 별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상당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고 아. 또 하나는 중요한 예. 건데요. 이번 대선에 중요한 판세를 판가름할 중도층이 말하자면 네거티브나 변수나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네거티브 공세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저런 인사도 어찌 보면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탄탄대로 가는 건데 다만 저게 일정 선을 넘는다.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민심이 생각하는 순간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시쳇말로 잘 나갈 때 지지도가 높을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성관이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경선 룰을 둘러싸고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후보 캠프 간에. 예, 네, 신경전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 20년 넘게요. 과거에도 경선 룰 역선택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선택 방지 장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역선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민심이 정교하게 가짜로 누군가를 지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선에서 누군가를 지지한 척 밀어줬다가 본선에는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일사불란하게 실제로 그렇게 여론조사에 나타납니까? 그 드뭅니다. 그러기 힘듭니다. 네. 역선택이 있지만 그건 아주 미미하고 큰 흐름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 기관 대표나 전문가들 다 동국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선택이 있긴 있지만 예. 그럼에도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선택 제동장치 해버리면은 중도층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합리할 수가 있는 거죠.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보면 20대에서 지지가 요 며칠 사이 많이 20대 올라갔거든요.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젊은 층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정의당 지지층에서 올라갔고 이재명 쪽에서는 그럼 국민힘 지지층에서 상당히 팍 올라갔습니다. 그게 리얼미터 역선택인가요? 이거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고서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좀 띄워주세요. 네,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잠깐 보시면요. 전체에서 윤석열 후보는 28.6%인데 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53.3%예요. 예.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는 20.2%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6.8. 예.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전체에서는 11.4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4 이렇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어야죠. 예. 그러면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단단하게. 예. 나머지 다른 후보로부터 이제 그 표가 일정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선택을 얘기하면 할수록 예.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민심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는 오히려 좀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은 네. 만에 하나 일부 역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민심이고 여론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안고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리고 역선택 룰 제동장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불합리한 아주 좀 무익한 어떤 논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